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베리타스에서 자료해석 강의 윤진원입니다. 오늘은 2024년 처음 이제 피셋 공부하는 날이죠, 그죠? 아닌가요? 1, 2월을 공부를 했으니까 처음은 아닌 그런 느낌이 들 텐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내년 시험을 목표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입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자료해석이라는 거, 피셋 중에서 자료해석이라는 과목을 맨 처음으로 공부하는 되게 뜻깊은 첫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뵙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1년 내내 제가 학생들 눈을 봤을 때 오늘 눈이 제일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다 보면 여러분들 눈이 점점 이제 뜨고 있는 건지 감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점점 흐려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공부가 어렵죠, 그죠? 공부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체력적으로 이제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점수가 생각대로 안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많이 고민들 하시면서 이제 시험 기간이 슬슬 다가오는 게 우리 시험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 첫날이니까 저는 뭐 다양한 많은 것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자료 해석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공포감, 포비아, 그런 것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포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일단 첫 번째. 그런 거를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내가 작년에는 뭔가 갈피를 못 잡았다라거나 아니면 내가 충분히 계획한 학습량도 못 채우고 시험장에 들어갔다라면 적어도 지금 이 시점만큼은 여러분들이 수험생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이 점수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 남았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방향 설정해보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자, 일단은 오늘 첫날이니까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죠? 우리의 목표는 1차 합격입니다. 그죠? 그거는 단기적인 목표고,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제 2차, 3차까지 이제 붙어서 이 시험을, 그렇죠, 성공적으로 맞춰서 나가는 게 목표잖아요. 지금 이제 한창 연수원에서 연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딱 요 시점, 그 분들도 여러분과 같은 시작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얼마나 저는 시행착오를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시험은 옛날보다 수험 기간이 많이 짧아졌어요. 짧아진 이유가 뭐냐면은 학생들이 이제 요령을 갖고 전략적으로 공부하면 충분히 짧은 기간 안에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실제 검증 사례가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이 꽤 적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자료 해석을 비롯해서 이제 공부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방향을 잡고 가면 좋을까? 거기에 대한 좀 인사이트를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23년이죠. 23년. 어마어마합니다. 내년이 2024년이에요. 자, 2023년 커트라인 얘기 좀 해볼게요. 얘기하기 싫다. 그쵸? 뭐 저것만 생각하면 내가 지금 밤에 잠이 안 오고 밥 먹은 게 막 거꾸로 올라올 것 같다. 이런 생각 할 텐데. 근데, 마주해야 됩니다. 마주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깨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 말도 안 되는 공포감은 가질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러면 진짜 알아보면 별거 아니구나. 이런 거를 우리 같이 좀 모여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5급 일행, 재경, 외교, 뭐 다른 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여기 수험생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커트라인이 보면은 얘가 84.16, 얘가 85.83, 얘가 81.6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대급이죠, 그죠? 제일 높았어요. 제일 높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하는 게 있거든요. 시험 이제 끝나면 학생들한테 이제 문자가 촤라락 옵니다. 카톡도 촤라락 오고요. 근데 선생님 저 잘 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막 연락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봤나 보다. 막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한 5분 지나니까 쎄한 거예요. 잘 봤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85점만 넘으면 이때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합격이고,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그냥 아무 걱정 없이 3월달에 공부하면 되는데 85 밑이 없어요. 그러니까 90인데요? 뭐 95인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100도 나왔어요. 그래서 100점인데요? 그러니까
잘못 매긴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매겨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올해 점수 인플레가 시험 친 당일날도 굉장히 높다라는 걸 느껴서 이거 심상치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이제 이 사달이 났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적당히 공부해가지고는 이제 이 시험은 승산이 없다. 이 시험은 진짜 내 모든 걸 걸고 하지 않으면 이 점수를 맞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죠? 뭐 대략적으로 보면 한 85 선이에요. 85면 우리 시험에서 몇 개 틀리는 거예요? 6개 틀리는 거거든요. 6개. 이 6개는 진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모의고사나 이런 거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6개 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그냥 하다 보면 10개 그냥 쉽게 넘어가죠. 그죠? 한 30번까지 매겼는데 10개 넘어갈 때도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커트라인이 올라왔던 얘기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료 해석의 역할이에요. 자료 해석의 역할. 올해 합격자 평균 점수 다 봤을 때 자료 해석이 제일 낮았습니다. 합격자 평균, 응시자 평균도 당연히 제일 낮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커트라인에서 자료 해석의 목표를 뭘로 잡아야 되냐면은 각 직렬 커트라인 플러스 5점씩 잡으시면 돼요. 5점씩. 그러면은 일행재경은 거의 뭐 차이 없다고 봅니다. 90 넘어야 돼요. 90 넘어야 되고, 외교 같은 경우에도 85는 넘어줘야 돼요. 제가 옛날에는 외교는 80만 넘어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교원 80점 보장 특강 막 이런 거 했어요. 근데 올해는 그런 거 보장하면 큰일 나요. 80점으로는 합격이 보장이 절대 안 되는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90점 내지 85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적어도 자료 해석에서 손해 안 봤다. 혹은 자료 해석 때문에 내가 그래도 언상이 뭔가 문제가 있었지만 합격했다라고 할 수준의 그런 이제 시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내년에 몇 점 받겠다? 이걸 정하는 거예요. 자, 몇 점 받겠다 정해보세요. 제가 10초 드릴게요. 정했어요? 몇 점이에요? 쌤이 85에서 90 받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나는 외교원인데 오케이 85 안 돼요. 자, 이거는 뭡니까? 커트라인이에요. 커트라인. 그래서 커트라인에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떨어져도 붙어도 이상하지 않을 점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커트라인은 또 올라갈 수 있죠. 자, 그리고 5점이라는 것도 내가 언상을 얼마나 세이브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정도의 수준이면 내가 외교원이든 뭐 다른 시험을 준비하든 상관없습니다. 95점 이상을 목표로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시험지 열어보잖아요. 95점 내가 못 받을 만한 시험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시험지 안 열어본 분들 있죠? 제가 상담해보면 쌤, 저 그날 시험 치고 오늘 시험지 처음 열어보는데요. 뭐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건데 그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저는 이건 너무한데 싶을 정도로 올해는 쉬운 문제는 극악으로 쉬웠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도 중간중간 있었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평소에 연습하던 기출 수준에 비춰보면 95점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적어도 따라오신다면, 커리큘럼을 따라오신다면 압도적으로 자료 해석에서 높은 점수 받아서 다른 학생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 해석이 나를 끌어올렸다 라는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올해 커리큘럼은 작년에 대비해서 제가 더 빡세게 만들었어요. 빡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공부를 다시 하시잖아요. 공부를 다시 하실 때 느끼는 게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작년에 내가 계획한 것만큼 못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개강추 때도 Q&A 받았는데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2차 공부 너무 많이 해야 되고 뭐 딴 것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시간이 없어서 미루다 보니까 언제부터 해요? 12월부터 합니다. 그렇죠? 끔찍합니다. 그렇죠? 지금 6월이에요. 이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12월인데 뭐야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획한 걸 다 하지 못했다라는 건 결국 절대적인 학습량이 부족했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작년에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해 그 정도의 공부를 했는지 되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자료 해석뿐만 아니라 피셋이라는 건 절대적인 학습량도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합격자가 2달하고 3달에서 붙었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맞죠? 이거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요 두세 달에서 합격하는 사람들의 80% 이상은 작년에 합격한 애들. 그죠? 어떻게 합격하면 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요때 12월에서 2월달 집중적으로 빡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세 달에서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 초시생 혹은 처음 합격한 사람의 비율은 20%에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커뮤니티나 주변의 말 보고 막 그거 믿고 나도 2달만 하면 되겠다, 3달만 하면 되겠다. 그럴 수 있죠.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을 그렇게 도박에 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충분히 내가 시간을 나눠서 쓸 수 있으면 지금부터 해서 충분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 나는 진짜 열심히 했다. 작년에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고 근데 방법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런 분들의 특징이 모의고사 점수가 너를 띱니다. 왔다 갔다 하고요. 기출도 막 70점 나왔다가 95점 나왔다가 막 자기 점수가 몇 점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결국 이런 분들은 아마 오늘 제 강의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강의 듣는다고 점수 오르지 않아요. 아니 강사가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해도 돼? 무책임한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 항상 체화를 할 수 있도록 과제도 내드리고 여러분들을 쪼아요. 쪼우는데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에서 이거를 밀어둡니다.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먼저 하고 그러면은 오늘 이제 자료에서 기초 이론 강의 시작하잖아요. 다 해놓고 언제 봐요? 두세 달 뒤에 또 자료 꺼내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법적인 측면에서 일단 첫 번째는 강의를 들으시면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체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강의를 들으면 적지 않은 분들이 그냥 관람만 하다가 가요. 그리고 두세 달 뒤에 다시 꺼내보면 똑같이 그냥 나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나르는 사람은 굉장히 꼿꼿하고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안 바뀌는데 강의는 계속 가니까 막 듣긴 들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시험지 보면 어때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런 걸 여러분들 걸로 만들려면 충분히 좀 체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되실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첫날이니까 목표는 얼마라고요? 목표는 95점 이상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는 재수강생 중에 100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제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100점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100점 많이 받아서 저는 꼭 거기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료에서 검수하는 데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검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내년에 또 이렇게 학생들을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 말이 설득력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라의 기둥도 돼야 하지만 피셋 자료 해석 시험이라는 걸 이렇게 내야 되는구나 라는 사람들의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할 거지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목표 점수는 이 정도로 잡아봤고 올해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 오늘 자료를 2개 받으셨을 거예요. 요 하나는 강의 계획서인데 요거는 이번 강의에 대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거 파란 거 받으셨을 거예요. 파란 거. 자, 요 파란 거는 앞에는 올해 수강생들 합격 수기 제가 이제 직접 받은 거 이렇게 원문 수록해놨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올해도 윤진원의 목표는 오직 수강생들의 합격입니다. 굉장히 느끼하게 써놨는데 진짜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딴 거 이거 말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합격하는 게 장땡이에요. 무조건 합격해야 됩니다. 자, 커리큘럼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커리큘럼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자, 기초이론 강의. 기초이론 강의는 개념을 다루는 강의고요. 개념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나중에 백날 연습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풀이 방법만 달달 외워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면 그 문제가 또 같이 안 나와요. 문제는 변형되고 문제는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 개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작년에 제 강의를 어느 정도 들어보신 분들은 이거 내가 굳이 이거 앉아서 듣고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저는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서 지금 제가 풀어드리는 강의가 아니에요. 어떤 강의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은연중에 잘못 잡혀있는 습관이나 자료 해석을 풀이하는 그런 방식을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강의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쉽다. 내가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느끼시면 우리 이 수업의 목표하고 지금 다른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은 진짜 습관, 기본적인 방법 이런 거 바로 잡는 강의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기초 이론 강의 이후에 이어지는 강의는 이제 기본 강의는 기출 분석이고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는 방법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으면 그때는 100% 기출 분석하셔야 됩니다. 기출 분석은 저는 개인적으로 10개년, 최신 10개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심화 강의하고 집중 강의 이어지는데 저 심화 강의는 우리 기출 중에 여러분들이 이건 버려야 돼. 이런 문제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버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네가 강사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아까 목표 몇 점이라 그랬죠? 95점이라고요. 버리면 안 돼요. 버리면 내가 버려져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자료 해석에서는 일단 버릴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고난도 기출을 이때 심화를 같이 풀 겁니다. 자, 그리고 집중 강의에서는 최신 기출을 변형해서 선지를 제가 다 바꿀 거예요. 선지 바꾸고 숫자표도 다 바꿔서 여러분들 기출 많이 보다 보면 내가 기출을 외워서 잘 푸는 건지 혹은 너무 많이 풀어서 내가 이게 진짜 풀 수 있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때 선지 바꿔서 틀어보면 바로 결과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기출 분석이 얼마나 잘 됐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집중 강의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조금 특징적으로 제가 좀 빡세게 만든 게 이거 뭐냐면 오뚜기거든요. 오뚜기. 지금 오뚜기 교재가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오뚜기가 원래 한 권이었어요. 한 권이었는데, 오뚜기는 이번에 2권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뚜기 에센셜하고 포텐셜이에요. 에센셜은 뭐냐면 정말 필수적인 거. 그래서 작년 기준 오뚜기가 에센셜이라고 보시면 되고, 포텐셜은 입법고시 기출로 만든 OX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난이도 있는 거 풀어보고 싶다 하실 때 이거 나중에 특강으로 둘 다 진행할 거라서 선택적으로 수강하시거나 아니면 책으로 풀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모의고사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모의고사 지금 출제하고 검수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프리테스트도 아마 7, 8월 정도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올해도 믿고 모의고사 제 거 많이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수업 마지막 실전 파이널 요거는 최신 3개년 기출을 총정리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료해석 뭐 정리할 거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있습니다. 네, 있어요. 자료해석 막판에 어떤 출제 포인트들이 있는지 싹 다 정리해서 들어가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합격수기 보시면 뭐 여러 강의에 대한 뭐 그런 언급이 많지만 뭐 오뚜기에 대한 강의 언급도 많고요. 파이널에 대한 언급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좀 차분히 따라오시면서 강의 듣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셔야 된다고요? 방법적으로 이걸 체화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상담이나 그런 피드백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밑에 여기 보시면 질문, 상담, 수업 및 상담 공지 방법을 제가 좀 체크를 좀 해놨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 많은 사람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도 말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말이 많았으면 좋겠다? 질문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 질문하기 좀 굉장히 좀 하찮은 질문인데 이거는 해도 될까? 혹시 이런 질문을 하면 나를 바보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자, 모르는 걸 넘어가는 게 제일 바보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 때까지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피셋에서는. 그게 바뀌지 않으면 점수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수업 관련 질문 혹은 기출문제를 내가 혼자 풀다가 질문이 있으면 꼭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다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진환 자료해석이라고 치시면 되고 지금 질문 게시판에 보면은 뭐 기출문제가 한 2, 3천 개 정도 답변이 다 달려져 있어요. 질문 한 2, 3천 개. 그러면 웬만하면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다 돼 있을 거예요. 제가 강사 시작하면서 지금부터 쌓은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일단은 윤진원한테 직접 가서 말하기가 좀 번거롭다. 그러면 다음 카페 들어가서 질문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 다 나와요. 자, 그리고 상담. 저는 상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잘못된 길로 막 이렇게 돌아서 멀리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저하고 상담해서 제가 피드백 드리고 여러분들의 최대한 시행착오 줄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일단은 상담하시는 게 편하다. 그럼 온라인으로 글을 올려주세요. 자, 온라인으로 올리는 방법은 비밀 댓글로 저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내 개인 정보나 뭐 개인 신상에 관련된 것들 뭐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제 자료의 해석 점수가 45점인데 뭐 이런 거 적으면 굉장히 그렇죠?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자, 그거 비밀 댓글로 적으시면은 저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걸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매월 오프라인 상담 진행합니다. 자, 매월 뭐 저하고 이제 상담해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프라인 상담 때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공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혹은 처음 이제 저하고 만나신 분들은 작년에 혹은 올해 보신 시험지 상담. 시험지 상담해 보면 내가 실전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문제인지를 좀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상담 공지는 매월 진행한 부분이라서 제가 따로 공지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톡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있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에 이제 제가 공지나 이런 거를 좀 빠르게 업로드하는 편인데, 쌤 저 카톡 안 하는데요. 그 다음 카페 가시면 올라가는 내용이 오픈 카톡방에도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카톡으로 확인을 하셔도 되겠고, 다음 카페로 확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해서 저는 솔직히 인생 살면서 관심이 학생들 합격하는 게 이게 제일 큰 관심이에요. 그래서 강의도 강의지만 평소에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막 애가 달아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제가 열심히 강의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서 갔는데 공부를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이제 제가 쫓기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불안해서 하는 겁니다. 불안해서. 오프라인 상담이나 이런 거 질문 게시판 꼭 많이 활용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업 외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좀 했고, 수업에 관련된 내용을 좀 할게요. 자, 수업은 총 3교시로 진행을 할게요. 자, 수업은 총 3교시로 진행을 할 건데,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분 정도 수업을 하고요. 10분 쉬고 45분, 10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진행할까요? 혹시 이유 아시는 분? 마치면은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왜 45분일까요? 몇 분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 시험을 생각하시면 절반 정도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절반 정도의 집중력이 유지되면 이거 곱하기 2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오셔서 수업 듣기 힘든 거 알아요.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봤으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 정도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생각하세요. 45분 동안. 그리고 내가 졸리고 내가 뭔가 늘어지고 하기 싫을 때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칠판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땅바닥 보고 휴대폰 보고 막 오늘 점심 때 뭐 먹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 순간부터 밀리기 시작해요. 그 순간부터 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역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업 시간만큼은 좀 집중을 빡 해주시면 좋겠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 시험장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45분, 그리고 쉬는 시간 10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